앞서서 이런 분위기로 이해하게 되는 이런 우리가 STP를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좋을까요? 소비자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지 본사에 오셔가지고 네, 또 소중한 시간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성함을 제가 이번에는 똑바로 말씀드려야 해서 본사에 오셨습니다. 오재용 부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아메이교육부의 오재입니다. 네, 원래는 디지털 SP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긴급하게 주제를 변경했어요. 왜냐면 가장 따끈따끈한 자료를 해드리는 게 가장 여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아메이 그 비전하고 가치가 조금 변경된 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아마 리더십 포럼에 오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저희가 한번 바뀌었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리더님들뿐만 아니라 소비자분들도 같이 오셨다고 들어가지고 우리 리더님들한테는 아메이 창업자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 9월이잖아요. 9월달 출발할 때 또 어떤 소비자한테 비즈니스 시드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또 소비자분들한테는 아메이가 벌써 66주년 정도 됐습니다. 정말 오래된 회사죠. 이런 오래된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그 뿌리는 뭐냐면 아메이 창업자 정신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요. 제가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한길수 리더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인연이 많아요. 한길수 리더님하고. 옛날에 제가 10여 년 전에 위너스 그룹 담당 비즈니스 컨설턴트였거든요. 제가 그때 지금 원웨이 팀이었죠. 그 전에는 한신 팀이라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잠실에 그때 있었던 장미 아파트 근처에 있는 교육장에 방문해가지고 그때 미팅도 하고 상담도 드렸던 게 이제 옛날 기억이 이제 나는데 이렇게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아메이에서 22년간 근무했고요. 2003년도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16년간을 월드와이드 컨설턴트를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위너스도 맡았고 우리 김윤주 리더님 종갓집도 오랫동안 맡았고 정말 월드와이드 행사 정말 많이 했었고 그리고 나머지 6년 동안을 이제 그 교육부하고 이제 영업 기획에서 했었는데 여기 사진 보면 제가 환하게 웃고 있죠. 여기 어딜 것 같으세요? 예, 맞습니다. 미국 맞습니다. 미국 본사고요. 미국 본사에 방문할 기회가 제가 많겠죠. 아무래도 미국 아무래도 본사 직원이니까. 그래서 제가 한 10여 차례 정도 에이다에 갔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 한 번 기회 우연하게 거기 갔는데 이제 미국 친구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여기 가봤냐고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미국을 많이 갔는데 본사를 갔는데 여기 처음 보는 데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당구장 있는데 이렇게 당구장 있는데 그 안에서 비집고 들어왔더니 그래서 이거 뭐야 그랬더니 리치와 제이가 그때 예전에 임원 미팅 지금 말하면 임원 미팅을 했던 장소라고 해가지고 저기 뒤에 보면 리치와 제이가 앉아 있었었고 제가 지금 앉아 있는 게 리치와 제이가 저기 앉아 있었던 자리여가지고 제가 한번 어느 날 제가 이런 기회가 올 거다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제가 부제로 저렇게 라이프 인리처라고 했는데 이게 한국말로 이제 번역하자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들. 여기 계신 리더님들이 다 무슨 일 하시죠? 헬핑 피플 하시죠. 네, 다른 사람은 더 삶을 나아지도록 돕는 일을 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교육부에서 리더님들 삶을 돕기 위해서 돕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부제를 했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선물을 좀 준비했어요. 제가 강의가 이렇게 강의를 잘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선물로 좀 약간 때우는 경향이 좀 있는데 비전을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글로벌 회사에서도 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의 비전인지 맞히는 거예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손을 들고서 한번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회사입니다. 글로벌 회사예요. 우리는 훌륭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고 믿으며 그 믿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되게 유명한 회사예요. 손 들으세요. 예. 예? 아멘 아니다. 헬핑 피플로 시작하죠. 우리 아멘은. 자, 애플 정답입니다. 네, 한번 볼까요? 네, 애플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잡고 했지만 이제 제가 세월을 해가지고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주 좋은 데 나와 있어요. 네, 굉장히 좀 혁신적인 제품을 계속 만들겠다는 그 믿음으로 비전을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회사입니다. 인공지능 컴퓨터 분야에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는 것. 자, 네, 저기. 힌트 드릴게요. 이 인공지능을 우리나라는 요즘 많이 듣죠. AI라고 많이 하죠. 자, 여기 먼저. 예? 테슬라는 AI 관련 없는데. 자, 여기. 오픈 AI.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진짜 이거 주식같이 제일. 자, 여기 흔들 한 번 더 드릴게요. 엔비디아 정답입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네. 주식 하시는 거 아니세요? 우리 본사 우리 젊은 친구들은 주식 많이 하는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전 세계에서 주식가치 가장 높은 회사잖아요, 저 엔비디아가. 그렇죠? 예, 젠슨왕. AI 하면 엔비디아 나와야죠, 엔비디아. 네, CPU 칩. 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세계 전기차 전환기며 21세기에서 가장 매력적인 자동차를 만든 것. 안 하셨던 분은 선택하겠습니다. 자, 저랑 돈 맞췄어요. 테슬라 정답. 네, 전기차 하면 무슨 회사? 테슬라. 네, 맞습니다. 네, 나오시지 마세요. 네, 전달 부탁드립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조금 이 비전은 뭐가 나오죠? 그 회사의 정체성. 나는 어떤 회사다. 젠슨왕, AI. 자, 테슬라. 전기차 시장에. 그 다음에 애플 뭐였죠? 가장 혁신적인 제품 만들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메이는 어떠해요? 아메이하고 비교해보세요. 자, 정체성이 나오는데 우리는 피플이 나오죠. 약간 여기 교회도 아닌데, 그쵸? 헬핑 피플 리브 웨더다이버스 굉장히 좋은 의미잖아요. 약간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다. 굉장히 의미 있지 않아요? 우리 제품의 후보 매출을 세계 선도가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야, 사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의미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 리더님들 이 지금 오픈 미팅 5인 자리에 오셨잖아요. 우리 원웨이 팀이 마찬가지로 이거 끝나고 나서는 또 이제 소비자분들 만나고 또 제품 전달하시죠. 그리고 또 뭐하죠? 또 사업 이제 좀 관심 있는 분들한테 쇼더 플랜 STP를 하잖아요. 그런 게 뭐예요? 결국 비즈니스 기회를 전달하고 우리가 이 소비자분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우리 더블엑스도 전달하고 이런 활동들 하잖아요. 이게 결국은 삶을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래서 이 비전이라는 게 아메이는 정말 멋진 비전을 갖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배가 보이죠? 배가 이렇게 싹 보여요. 근데 깜깜한 밤하늘이에요. 옛날에 나침반이 없었을 때 어떻게 하고 다녔을까요? 항해를 하려면 별을 봤죠? 북극성을 보고 있었죠? 그래서 아메이 가치와 철학은 뭐냐? 우리가 깜깜한 밤하늘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가는 지표 같은 아메이의 북극성과 같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는데 얼마 전에 지난 5월달이었죠? 우리 위너스 그룹의 우리 홍진희 김종수 리더님도 여기 다녀오셨는데 파운더스 카운슬이 열렸어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렸는데 이때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전 세계 글로벌 파운더스 카운슬 멤버들도 모이고 너하고 스티브 회장님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아메이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미래 성장을 가속화할 핵심 전략 3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창업 이념과 가치 향상, 두 번째는 제품 포트폴리오의 대화, 세 번째는 사업계획 강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에 올리죠? 첫 번째에 올리죠. 첫 번째가 창업이념과 가치 향상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글로벌 아메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시사하는 거예요. 바로 백투더 베이직, 다시 창업자 정신으로 가겠다라는 의미고요. 이러면서 저희가 발표를 새로 했죠. 바로 아메이 창업이념, 가치, 비전 그리고 미션을 새롭게 정립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때 발표한 배경이 있어요. 우리 리치 리보스하고 제이베는데 회장님이 두 창업자분이 있는 거는 아마 소비자분들도 조금 많이 들어보셔서 아셨을 거예요. 두 창업자분이 계시는데 두 창업자분이 탄생한 지가 제이베는데 창업자님이 작년으로 해서 100주년이었고 리치 리보스 창업자님이 내년에 100주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딱 중간에 껴있죠.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100주년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100주년을 앞두고 우리 창업자 2세대 분들, 3세대 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아메이가 또 다른 100년을 준비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해서 다시 창업자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정립을 했습니다. 결국 창업이념, 가치, 비전, 미션을 새롭게 정립을 했는데
창업이는 똑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자유, 가족, 희망, 보상으로 했던 이 네 가지 창업이는 똑같고 가치가 과거에는 6가지 가치였었어요. 그래서 6value라고 했는데 그게 네 가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파트너십, 개인 가치 존중, 책임감, 정직과 신뢰 이 네 가지로 바뀌고 그리고 비전이 과거에는 helping people live better and healthier lives라고 해서 healthier가 들었는데 그걸로 그냥 뺐어요. 왜냐면 다시 오리지널 비전으로 가면서 저희가 이 헬스어라는 의미가 배달하는 의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리지널 비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미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가족기에 커뮤니티를 토대로 차별화된 아메이 제품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거라는 이 개념으로 해서 이 네 가지가 이게 새롭게 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치하고 비전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죠. 우리 어떻게 보면 아메의 철학과 가치인데 이 철학과 가치는 결국에는 이 두 창업자분이 살아왔던 그 삶에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네 가지 장면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리치와 제이가 이렇게 그 아메이를 이끌었던 네 가지 장면인데 첫 번째 장면은 뭘 뽑았냐면 올바른 성장 과정과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정해 있습니다. 한번 제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생긴 그 포메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제이. 저 보면 얼굴 알던데 보니까 많이. 네, 리치 디보스였습니다. 리치 디보스. 예, 리치 디보스. 잘생겼죠? 여기 리치 디보스. 리치 디보스는 1926년 3월 4일날 태어났어요. 미시간주 그랜드 레피지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까지 정확하게 할까요? 네. 왜냐면 50년 뒤에 제가 태어났거든요. 저하고 생일이 거의 똑같아가지고 저는 3월 3일이고 3월 4일에 태어나셔가지고 지금 제 나이가 다 나오네. 네, 거의 이제 50주 다 된다는 거겠죠, 이제. 네, 그래서 리치 디보스 창업자님이 1926년 3월 4일에 태어나셨는데 태어날 때 어느 곳에서 살려면 그 그랜드 레피지라는 곳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미시간주 그랜드 레피지는 미시간 하면 유명한 게 뭐냐면 디트로이트 자동차 사는 유명해요. 그리고 두 번째 유명한 도시가 그랜드 레피지인데 그랜드 레피지는 그 더치 커뮤니티가 유명해요. 더치 커뮤니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덜란드 아시죠? 네덜란드. 네덜란드 하면 뭐죠? 더치페이 뭐 이렇게 유명하면서 이 상업을 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더치 커뮤니티 거기 가면 대부분 네덜란드계 조상에서 이어온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더치 커뮤니티의 이 특징이 있는데 굉장히 어떤 기독교 사상도 굉장히 강하고 윤리적인 기업 문화, 그 다음에 어떤 가치, 신뢰 이런 게 굉장히 도덕적인 거를 지배할 정도로 아주 철저한 그런 조상들 밑에서 그 환경에서 자라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책에서 보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약간 너무 철학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다른 회사하고 좀 달라요. 그게 이 뿌리 깊은 그 대대로 나왔던 그 지방의 특징들을 많이 어렸을 때부터 아무래도 그런 환경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리치 디보스 태어난 지 3년 뒤에 불행하게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1929년도에. 경제 대공황은 많은 것을 뺏어가요. 뭘 뺏어갔냐? 일단은 미국 가정 4가정 중에 한 가정이 실업이 될 정도로 굉장히 실업이 굉장히 좀 심해졌고요. 그래서 이제 리치 디보스 창업자님 아버님이 뭐냐면 전기기술자였어요. 전기기술자 엔지니어였는데 실직을 당한 거야. 그래서 집도 압류당하고 그럼 어떻게? 우리 그랬다 많이 찾는 거 있잖아. 아버님 집에 찾아가잖아. 할아버지 집에 리치 디보스 할아버지 집에 결국에는 기거하면서 살게 돼요. 좀 가난한 좀 상황이 됐죠.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했는데 리치 디보스가 어렸을 때부터 막 신문도 매달하고 뭐 야채 가게에서도 막 먹고 막 이런 소유거를 하는 게 그때 이제 환경에서 이제 경제 대공황 시대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을 헤쳐나가는데 보통 우리가 불우한 가정 환경 되면 굉장히 삶이 부정적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참 다행인 거는 이 아버님께서 실직을 당하고 굉장히 어려웠을 거 아니야. 할아버님 집에도 얹혀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눈치를 보이겠어. 근데도 아들한테는 항상 그랬대요.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제일 많이 했던 말. 혹시 아시는 분? 우리 네. 사람이 될 거야. 예. 비싸게 맞췄기 때문에 제가 이게 남은 게 이거밖에 없지만 네. 우리 카미 수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셨던 말일 것 같은데 You can do it. 너는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You can do it. You can do it. 항상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아마 어머님들 아버님들 많이 계실 텐데 자녀분들한테 공부 못한다고 맨날 혼내시지 마시고 항상 긍정의 언어를 해주세요. 아메 오셨으면 이제 너는 할 수 있어. 아빠 엄마도 이렇게 맨날 와서 이렇게 교육장에서 유쾌하게 외치는 것처럼 너는 할 수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 책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긍정적인 환경이 긍정적인 태도로 낳고 긍정적인 태도가 있어야 긍정적인 행동이 나온다. 이런 문구가 나와요. 책에 보면. 이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혹시 그 창업자 서적 많이 읽으신 분들 이제 여기 계신 이제 소비자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많이 아실 텐데 3A라고 있습니다. 3A. 리치드보스의 유명한 스피치 중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애트모스피어, 분위기. 긍정적인 분위기가 바뀌면 긍정적인 태도, 애티튜드가 바뀌고 애티튜드가 바뀌면 긍정적인 액션이 나온다. 그럼 뭐예요? 아버지는 맨날 무슨 얘기했어? 아들이 맨날 힘들고 막 이런데도 뭐 집안한 거 이렇게 풍지박살 나도 유캔들 내쳤잖아. 그러니까 긍정적인 분위기를 외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하면서 이런 긍정적인 환경을 외쳤기 때문에 긍정적인 태도가 나고 긍정적인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행동이 나왔다. 이게 다 창업자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어떤 가정 환경에서 영향, 더치 커뮤니티 그리고 아버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창업자님이 나중에 제일 많이 했던 게 유캔두이시였잖아요. 그래서 유캔두이시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컸어요. 이제 막 어느 정도 컸겠죠. 이제 고등학생이었어요, 리치드보스가. 근데 미국은 고등학생들이 다 이제 차를 몰 수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은 되게 면허증을 따가지고 막 이렇게 차도 몰고 하잖아요, 미국은. 근데 그때 당시에 유심히 봤는데 길 근처에 어떤 차 한 대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계속 꾸준하게. 1929년형 모델 A, 포드 모델 A인데 이 차를 보면서 꾸준하게 봤더니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우리 학교 학생 차인데 분명히 우리 학교 다니는 우리 학교 선배차야. 이 선배차를 얻어 타면 버스보다 편하겠구나. 버스 타는 것보다 내가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선배한테 접근합니다. 이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러면 너 일주일에 25% 기름값만 내라. 그럼 내가 태워줄게. 이 선배는 누구였냐? 네, 영어만 자유교육님. 우리 제이벤랜드 창업자님을 이때 만난 순간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리치드보스가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제이벤랜드 창업자님 고등학교 3학년이야. 그러니까 고3 형한테 형, 나 차 좀 태워줘. 그때 형이 야, 너 그러면 너 500원만 내. 그럼 내가 태워줄게. 일주일에. 기름값은 해야 되잖아. 이거랑 똑같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계약을 25%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정말 엄청난 계약인 거예요. 이 25% 계약이. 우리 25%가 있어도 그래서 하다가 말이에요. 25%가. 예, 주당 25%의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이 둘이 남자 둘이서 카풀하면서 뭐 데이트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타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제가 이제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고등학생이야. 그러면 현이는 왕성할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무슨 얘기 있을까요? 상상했는데 첫 번째는 여자 얘기 있어요. 자, 우리 학교에서 제일 미인은 누구일까? 여기 여자 얘기 제일 많이 했고 두 번째는 뭐 남자애들은 스포츠가 제일 많으니까 스포츠 얘기. 근데 이것만 갖고도 소재가 다 드러나지 않잖아요. 뒷전이. 맨날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꿈 얘기를 했겠죠.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고등학교 졸업하고 무슨 일을 할까 하는 꿈 얘기를 했겠죠. 이게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 25% 라이드의 계약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필이면 이 고등학교 시절에 2차 세계대전이 반발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진진 명령이 이제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2차 세계대전 반발해가지고 이제 제이밴드 창업자님이 고3이었잖아. 먼저 이제 군대를 가요. 그리고 리치드보스 창업자님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를 가게 되는데, 자, 이 둘은 군대를 가면서도 계속 서실 편지를 왕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둘이 휴가를 나왔을 때 리치드보스 집 차고에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자, 전쟁이 끝나면 뭘 할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한국 학생들 같았으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야, 대학 가야지. 아니면 취직해야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이 그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 꿈. 야, 우리 사업하자. 우리만의 사업을 하자라는 꿈을 서로 나누게 되면서 서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업을 하자고. 근데 다행히도 전쟁이 1년 만에 끝났어요. 리치드보스 창업자님 이제 군대 가서 1년 만에 이제 전쟁이 빨리 수습이 된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장면을 말씀드릴 텐데 이제 엘리자베스호의 구사일생, 그 다음에 유치할 때 만남을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자 군대에서 이제 월급을 탔을 거 아니에요.
얼굴 타가지고 자, 무슨 사고를 할까 이제 궁리하죠. 그런데 이 20살 때, 갓 20살 때 2인용 이 비행기를 덜컥 삽니다. 이 비행기 비쌀 텐데 어떻게 샀을까? 당연히 활부로 샀겠죠. 예, 활부로 샀겠죠. 활부로 사게 됐는데 활부로 사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걸 운영을 해야 되잖아. 비즈니스를 하려면.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비행기로 이제 여행 가는 게 이제 조금 뜨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비행기 사업하면 잘 되겠다고 해서 이 비행기 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 유명한 학교가 뭐냐면 울버린 에어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미국 본사에 아직도 있어요. 울버린 에어 서비스. 그래서 그때 울버린 에어 서비스에서 낮에는 비행기 사업하는 거야. 이게 비행기 조종 가르쳐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구경꾼들이 왔을 거 아니야. 친구들이 아니고 그러면 밤에는 드라이빙 레스토랑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결국 여기서 사업의 스킬을 배우게 됩니다. 영업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걸 하면서 여러 가지 하는데 근데 저는 조금 벌어요. 그래도 그러면서 야 이건 아닌가 봐요. 이거 두 번째 사업하자 하면서 접고 그래도 머리 대신 끼껴 말았죠. 그때 남미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그 번 돈을 가지고 엘리자베스호를 덜컥 삽니다. 참 젊으니까 뭐 이것저것 다 쉽잖아요. 질문 안 하면 20살밖에 안 됐는데 뭐 그쵸 낭만이 있죠. 그래가지고 엘리자베스호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남미 여행을 떠났는데 그때 당시에 있던 남미 여행에 대한 어떤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걸 영상으로 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서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스로 구조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큰 레슨런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본사에 방문했을 때 이 헤리티지 홀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원우나 이런 자리가 있을 것 같아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강의자에 이렇게 또 넣었는데 이게 당시에 위치가 저쪽 플로리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리처제가 했던 항해의 그 지도예요. 그래서 당시 지도가 아직도 본사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리치지 보스는 책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항해 경험, 이때 부사일생으로 경험했던 얘기를 하면서 훗날 나는 해보거나 울거나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그런 내 경험을 인용한 적이 있다. 주제는 간단하다. 학벌, 경험, 배경 등을 핑계삼아 익숙하지 않거나 힘들어 보이는 일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다. 그때 미리 포기하고 주저앉아 신세나 한탄을 하며 울겠는가? 아니면 한번 해보겠는가? 한번 해봐라. 실패하면 다시 도전해라. 내 경험상 웃는 것보다 해보는 게
항상 나았다. 이게 굉장히 그 유명한 try or cry, 울거나 시도해보거나라는 그 스피치에 나오는데 이게 사실 배경됐던 게 이때 우리 엘리자베스호에서 구사일생으로 경험했던 그 경험. 그러면서 이제 우리 리더님들한테 계속 얘기하죠. 해보긴 했어. 우리 정조 회장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실패보다는 한번 우는 것보다는 지금은 뭔가를 시도해보는 게 더 항상 더 나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을 또 주셨고요. 자 이제 엘리자베스로 다 나왔어요. 그럼 이제 부산에서 살아왔는데 자 이제 두 번째 사람 뭐 할까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제이베는데 창업자님 어머님 집에 갔는데 어머님이 생선 건강보조식품 드시고 계시네. 이게 어떤 회사 걸까요? 뉴트리라이트. 우리가 다 아는 뉴트리라이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에 아미 사업이 시작은 이 뉴트리라이트부터 시작이 됐는데 뉴트리라이트와의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당시에 이제 그 제이베는데 창업자님 어머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뉴트리라이트 비타민을 이제 그 시카고에 당시에 미시간 옆에가 이제 시카고거든요. 시카고에 사는 사촌이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계속 공급하고 있었던 소비자 이렇게 저기 사업자였었거든요. 뉴트리라이트. 그래서 했는데 몸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네 사촌 저기 뉴트리라이트 해가지고 사업 잘하더라. 그거 한번 해봐라 했을 때 처음엔 받아들였을까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엄마가 나 몸이 너무 좋아졌어. 야 이거 비전이 있어. 해봐.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사촌이 와요. 그랜드랩스에 와가지고 사업 설명을 해요. 리처드리한테서. 근데 거기에 리처드리가 사업학을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그 리치와 저희가 이 뉴트리라이트 사업을 했었던 그 영상이 짧은 게 하나 있는데 그 영상을 보고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n 1949, the young entrepreneurs were introduced to Nutrilite products, a food supplement business utilizing a direct selling approach. Nutrilite salespeople were rewarded with a profit on each product sold, and a small bonus for the products sold by distributors they recruited. The idea sounded great. Van Andel and DeVos paid $49 for the Nutrilite sales kit and began learning the direct selling business. Within a year, the two grossed nearly $82,000, tripling it the following year. They built a network of distributors, Jay creating presentations for the sales force, and Rich motivating and training. For 10 years, they successfully worked the business, honing the skills that would serve them and, eventually, millions of others. 네. 당시에 그 리치와 제이가 뉴트리라이트를 받아들였을 때 그 환경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칼렌보그 박사님이 뉴트리라이트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뉴트리라이트는 구조적이 훨씬 우리 아메보다 훨씬 더 오래된 회사예요. 근데 이제 칼렌보그 박사님이 캘리포니아에서 뉴트리라이트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 비타민을 다 알겠으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지. 그래서 이 과학자가 뭐 판매를 하니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어려우니까 당시에 이제 마이팅거하고 캐스베리하는 두 사람이에게 우연하게도 기회가 되었고 이 뉴트리라이트를 독점 공급하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마이팅거하고 캐스베리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월드와이드 그룹 같은 거야. 월드와이드 그룹에게 단독으로 당신네에게만 독점 공급하겠다고 하고 그 안에서 그 LOS들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닐 마스칸트라고 했던 아까 제이베넨의 사촌이 되고 그 밑에 리치와 제이가 이제 그 다운라인으로 있는 거야. 그래서 자리 코퍼레이션이라고 자기 입 앞글자를 따가지고 하나의 팀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LOS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지금처럼 원웨이 팀처럼 하나를 만들게 되는데 결국 그러면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많이 승승장구 하게 되죠. 근데 뉴트리라이트가 당시에는 이제 혁신적인 이제 마케팅 플랜, 멀티레벨 마케팅이라는 방식을 도입해가지고 마이팅하고 캐슬베리가 굉장히 성공을 하게 돼요. 플랜을 새롭게 받아들이면서. 근데 이게 회사가 잘 되면 우리 비타민을 많이 판매되면 대합하는 업종이 나와요. 어딜까요? 네, 제약 업종이 아주 제약 회사가 이것은 약도 아닌 것이 왜 이렇게 막 우리 영역을 막 침범하지? 비타민 먹으면 몸이 좋아지잖아. 약도 아닌데. 근데 얼마나 배합하겠어. 그래서 미국 식약청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쟤네들 문제 많아요. 문제 많아. 그러면서 이제 규제가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뉴트리라이트가 힘들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뉴트리라이트 이제 세 번째 장면은 이제 리처데이 이제 세 번째 장면은 아메리칸 어웨이 그리고 탄탄제로 그리고 호사나마 우리가
우리 인생도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탑한 대로 가다가 뭐 잘 되는 거 있으면 갑자기 암초 만나고 그러잖아요. 우리 비즈니스처럼.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드릴 겁니다. 칼레모 박사님이 아까 말씀드린 과학자고 이제 마이팅건 캐스베리한테 판매된 회사인데 독점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지금 비즈니스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얘 뉴트리얼트만 갖고는 안 되겠다. 우리가 화장품 사업을 하자. 왜냐면 매출이 떨어지니까 계속 막 이게 한 10년 동안 매출이 계속 떨어졌었거든. 떨어지니까 화장품 만들자 그래서 화장품 만드는데 여기서 이제 갈등이 시작해요. 뭐냐면 칼레모 박사님은 이 마이팅거 캐스베리한테 직접 주기 싫었던 거야. 소비자건 내가 직접 거래하겠다. 우리를 말하면 우리 AB 모델한테 안 하고 우리가 마트에서 그냥 고궁하겠다고 똑같아. 일반 마트한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갈등이 생기고 마이팅거 캐스베리는 야 그건 아니지. 니네 뉴트리얼트 우리한테 독점 공급한 것처럼 그 중에 이제 스킨 케어라인만이라도 우리한테 독점 공급해달라 그러면서 서로 갈등이 된 거야. 가뜩이나 매출이 반토막까지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인데 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고 뉴트리얼트가 정말 붕괴 직전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1958년도 때 리치와 제이가 자기 파트너들 있죠. 나온라인 파트너들하고 자리 코퍼레이션이라고 얘기했죠. 여름에 미시간에 어떤 이제 여름에 휴가를 떠나요. 뭐 휴가지만 아니라 일종의 워크샵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가잖아요. 이렇게 워크샵 해가지고 뭐 새롭게 동기부여하고 새벽이전도 하는데 그때 어떤 결정을 하는 파트너들한테 야 뉴트리얼트가 이렇게 어렵고 이제 풍기박살 나게 생겼으니 우리가 이 새로운 회사를 만들자. 우리 파트너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리치와 제이가 안전한 회사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안전한 회사의 이름은 가장 미국적인 방식의 회사를 만들겠다. 그래서 아메리칸 웨이라고 지습니다. 아메리칸 웨이가 너무 길잖아요. 이름을 설명을 하기. 그래서 요거 좀 줄이면 어떨까 그래서 요거 톡 줄여가지고 아메이가 나오거든요. 지금 아메리칸 웨이 약자가 아메이인 거고 그럼 아메이는 뜻이 미국적인 방식인데 그쵸? 그럼 미국적인 방식이 뭐예요? 뭐냐면 가장 자본주의 끝판왕 뭐냐면 내가 사고를 해가지고 내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게 정말 미국적인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미국적인 방식인데 리치와 제이는 좀 달랐어요. 나는 이거는 이 철학은 리치와 제이가 둘 다 AB를 했기 때문에 이 철학이 나왔다고 생각해. 뭐냐면 우리 책 제목도 있죠.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자본주의가 더불어 살아?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처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하는 자기 사업을 꿈꿨던 거예요. 굉장히 이제 놀라운 일을 발생했는데 그게 이 철학에서 비롯됐고 그러다 보니까 리처드 제이는 궁극적으로는 내가 가장 미국적인 회사지만 이 아메이를 만들면서 크게 세 가지의 좀 다른 점을 이제 처음에 59년도에 만들면서 하는데 이 세 가지 결정이 굉장히 지금의 아메이가 크게 됐던 어떤 밑바탕이 됐던 건데 첫 번째는 보너스 플랜을 개선하게 됩니다. 보너스 플랜이 이제 과거에는 조금 더 먼저 하셨던 스폰서가 더 많이 받는 구조였는데 보너스 플랜 개선해가지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후원사장이 만약에 내가 스폰서가 있고 다운라인이 있는데 다운라인이 더 많이 PB를 했어. 그럼 다운라인이 훨씬 더 많이 받잖아요. 그죠? 후원사장이. 그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패스스루 방식을 도입하고 두 번째는 핀레벨을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실버, 골드, 그 다음에 플래티늄, 그 다음에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이런 보석 이용을 해가지고 해서 핀레벨을 도입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각 핀을 달면 우리가 SP 세미나, 플래티늄 인정식, 에메랄드 인정식 하잖아요. 그런 인정식들을 추가하면서 드디어 보너스와 인정, 그러니까 보상과 인정이라는 틀을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결정이었고 이 아메이가 승승장구하게 되는 큰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기업 시스템을 수호하자 이런 의미를 가지면서 두 가지 마케팅 플랜을 도입하게 됐는데 초창기에 첫 번째는 뭐였냐면 슬로건이 홈케어 노하우 앤 유어 도어스텝스라고 해가지고 집까지 배달해주는 지방관리 노하우. 왜냐면 우리 아메이 첫 번째 제품이 뭐였죠? 우리 에로시였죠. 예, 아마 많이 아실 텐데 에로시여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프리스크라고 해가지고 프리스크를 이제 나중에 에로시가 됐는데 처음에 매출이 1960년도 당시에 한 50만 불 정도 됐대요. 에로시 매출이. 근데 3년 뒤에 2,100만 불까지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에로시가 지금의 세제용품의 대명사까지 됩니다. 그래서 아메이를 엄청나게 알리는 효과를 갖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시에는 이제 다이렉트 셀링 자체가 조금 생소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슬로건은 뭐냐면 샵 without going shopping.
뭐냐면 쇼핑하러 가지 말고 쇼핑하세요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판매다 보니까 다이렉트 셀링, 직접 판매로 좀 홍보를 하게 됐는데 이때 당시에 이런 잡지나 신문이나 하면서 아메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게 됩니다. 자, 당시 이제 TV 광고도 시작하게 됐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I can get you there. Our in-flight meal, Mr. Hope, an Amway food bar. Does Amway make this? Amway offers over 350 home care, houseware, nutrition, and personal care products. How come you know about Amway? My wife and I have our own part-time Amway business. We're building financial independence. Sounds like you're really fine with Amway. Contact an Amway distributor. I've got the whole story. 네, 이게 보면 영어로 나와가지고 제가 번역을 제가 간단히 번역을 한 게 광고니까 여기 나왔던 이제 그 이게 했던 나이 드신 분이 밥 코프라는 사람인데 혹시 빌 코스비 아세요? 그건 들어보죠. 빌 코스비 우리 어렸을 때 막 그 흑인 배우 코미디언 그분의 양대 산맥이 바보프예요. 백인 쪽이에요. 양대 산맥.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코미디계 미국에서는 되게 가장 이제 그때 보면 그때 코미디를 만들었던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근데 이제 바보프가 나와가지고 이제 막 비행기 타려고 했더니 아메 푸드방 있냐 막 물어보니까 이거 먹어봐라 이러면서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내 와이프가 에이도야 그래서 아메이는 뭐 이런 제품이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그만큼 이제 TV 광고도 이렇게 좀 시작을 하고 또 이게 유명한 거죠 쇼케이스 버스. 네, 왜냐면 미국은 너무 넓잖아 땅이. 그래서 쇼케이스 버스를 이렇게 하면서 반짝이는 집안은 왜 비로만 생각 구경 대화는 무료 전시 네, 이러면서 이제 아메이를 더 폭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대단했죠. 어떻게 보면 신문 잡지, 그 다음에 이런 TV 광고, 그리고 쇼케이스 버스까지 하면서 진짜 아메이를 엄청나게 홍보를 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원치인 것 같아요. 리치와 제이 두 창업자는 이 얘기를 했어요. 책에서도 사업자의 성장을 도와야 회사도 성장한다. 이게 경영원칙 제일 중요한 경영원칙.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리더님들이 불러주시니까 달려온 이유 중에 하나가 리더님들 성장을 도와줘야지 결국 회사가 성장해요. 회사가 성장해야 리더가 성장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가 성장해야 회사도 성장한다는 아메이 원칙이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972년도가 되면서 드디어 아메이 매출이 1억 달러를 돌파를 해요. 굉장히 이제 승승장구하죠. 네,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근데 이제 1억 달러가 너무 큰 성장을 했지만 한 가지 허전한 구석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홈케어 제품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1억을 넘었잖아. 근데 아메이는 이제 원래 보면 우리가 뉴트리아이트가 원래 뿌렸었잖아요. 우리 아메이 하기 전에. 그래서 1972년도에 칼렌보 박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의 뉴트리아이트는 아메이 매출이 한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 뭐 2,500만밖에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아직도 고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칼렌보 박사님한테 인수를 제안해요. 그래서 드디어 아메이 인수를 허락받게 되면서 뉴트리아이트를 품에받으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건강 시장이 훨씬 더 커지잖아요. 미래에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아메이가 날개를 달기 시작한 거예요. 뉴트리아이트 인수하게 되면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1975년도에 2억 달러가 돌파가 됐는데 아메이가 국내 자기네들 미국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고 드디어 이제 미국 밖으로 이제 진출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호주, 그다음에 영국, 독일 이러면서 아메이 세계화가 진출되죠. 우리 한국도 1991년도에 이제 진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아메이가 말 그대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진짜 탄탄대로라고 믿었는데 모든 게 탄탄대로인 줄 알았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항상 잘 나갈 때 있으면 항상 뭔가 위기가 오잖아요. 그 탄탄대로일 줄 알았는데 드디어 아메이에서 큰 위기가 닥칩니다. 1975년도에 그 FTC라고 해서 미국 연방통상위원회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 한국으로 공정위 같은 조직이에요. 거기서 아메이가 피라미드야. 니네 상위 사업자만 떼돈 버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메이를 기소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책에도 많이 나왔는데 2년 6개월 동안 그 법정에 끌려가고 6개월 동안 청문회를 하면서 엄청 고생을 해요. 근데 이제 마지막 판결이 누명을 벗게 되니 법정 투쟁을 해가지고 뭐라고 이제 나오냐면 연방통상이 지금 다 나와요. 아마 사업 설명할 때 이거 쓰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아메이 보상 플랜은 피라미드가 아니다. 전적으로 최종 소비자의 제품 구매 총액에 따라 수입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피라미드는 가입해가지고 위에 상위 스포너가 다 떼돈 버는 건데 아메이는 아무리 내가 이렇게 파트너가 많아도
이 중에서 그 달에 내가 구매를 할지 안 할지 다 틀리잖아요. 근데 구매하면 PB 발생되고 구매 안 하면 PB 제로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에 결정되기 때문에 아멘은 피라미드가 아니고,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업자의 수입은 철저하게 당사자의 노력에 비례한다. 사업자분들이 얼마나 전달과 후원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그 아멘의 매출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건 피라미드가 아니다. 아직도 피라미드 얘기하시는 분들 조금 계시죠? 좀 이제 뭐 나이 많이 드시고 이러면 좀 옛날에 있던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미국 정부에서 정확하게 이게 더 나왔어요. 다 판결문이. 그래서 아멘은 피라미드가 아니라는 게 명확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뭔가 첫 번째 실험을 벗어났어. 그랬더니 연타로 또 실험이 또 터지네요. 어떤 실험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캐나다에서 1981년도에 허위 관세 신고를 했다고 해서 캐나다에서 경찰청에서 드디어 아메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메가 정말 어려운데 이제 캐나다 저쪽에서 굉장히 언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정적인 언론, 아메는 문제 많다 그러면서 당시 캐나다에서 막 탈세범이다 뭐 해가지고 범법자다 해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의도적인 공격. 왜 공격을 했을까? 왜냐면 캐나다하고 미국은 약간 또 라이벌 의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메리카노의 가장 미국적인 방식의 회사야. 자유기업 시스템. 근데 이게 나름대로 좀 약간 그런 거예요. 이게 서로 이게. 그래서 당시에 많이 좀 어려워가지고 당시에 캐나다 아메리카 미국 아메 모두 매출이 급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무슨 얘기까지 있었냐면, 그때 이제 캐나다 가야 되잖아요.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퍼레이트 제이라고 해가지고 회사 전용 비행기를 해야 되는데 캐나다 땅을 밟지도 못한 거야. 왜냐면 내리자마자 암주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갈 수가 없었던 거여서 굉장히 어려웠었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내부에서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캐나다 아메이 공장 폐쇄하고 캐나다 떠나자, 미국만 하자, 뭐 이렇게 고생하냐, 왜 캐나다까지 해가지고 그랬는데, 리치워즈에 있는 창업자님은 결국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이제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우리는 그들을 버리고 떠나지 않았다. 아메이는 사업자들의 사업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여 개 국가를 진출했지만 아메리카 자의적으로 먼저 나가겠다고 손 들고 나간 건 없어요. 지금 남미 이런데 지금 적자거든요. 맨날. 근데 철수 안 해요. 왜냐면 저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창업자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약속을 했거든. 사업자분들한테. 우리는 캐나다에 있을 때 똑같이 어디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적자 나더라도, 우리 지금 남미 굉장히 적자 심하거든요. 그래서 적자 나더라도 안 떠나는 이유가 바로 사업자의 비즈니스를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경영처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위기는 항상 기회를 낳죠. 네, 그쵸. 어떤 기회? 우리 스스로로 돌아볼 기회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훗날 아메가 진출하면서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피라미드 논쟁, 그리고 뭐 불매운동 이런 게 반복돼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뭐 한기 순례자님도 아마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막 불매운동하고 아메 피라미드 하고 막 2000년 초반까지도 뭐 난리도 안 했었어요. 그런 거를 꿋꿋하게 버텼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자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돌아볼 기회가 됐는데, 어떤 게냐면 우리가 내부 시스템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만큼 이렇게 법을 잘 지키는 회사가 없어요. 제가 입사하고 지금 22년 되잖아요. 이렇게 법 잘 지키는 회사 처음 봤어요. 그냥 대충 해가지고 빠져나가면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철저히 법을 지켜요. 우리는 윤리 그런 게 철저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가 됐고, 이런 시스템을 다시 돌아볼 기회가 됐기 때문에 아메이가 A50, A60, 그 다음에 곧 있으면 A70을 바라보는 회사가 됐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는 리치워드의 이 두 분이 떠났지만 나름대로 우리한테 줬던 유산들이 있어요. 어떤 유산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치버스, 제이밴드 창업자님은 제가 2003년도에 있어야 했는데 2004년도에 돌아갔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거든요. 그때 당시에 2004년도에 12월 달에 제가 어디아이드 그룹이니까 이제 김윤태 대표님하고 제가 호놀룰루 마라톤을 그때 당시에 제가 어디아이드 컨설턴트하고 같이 하는데, 그때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문상 갔다가 늦게 오신 막 이런 게 기억이 나가지고 정확하게 2004년 10월에 돌아가시고, 리치버스 창업자는 좀 더 오래 사셨어요. 좀 더 오래 사셨는데 92세까지 장수를 하셨는데 2018년도 9월달에 9월 중순 정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분당 ABC에서도 막 조문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이게 장례식 같은데 이제 리더님들도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사람 계절이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구나. 아, 이런 친구들이 있구나. 많이 왔네.
정말 애도를 하는구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정말 당시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본사에서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장례식에 나왔던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걸 꼭 보면하다가 이걸 언젠가는 써야 되는데 하고 하다가 이 교육 자료를 만들면서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제가 번역 작업을 하고 막 해가지고 좀 영상을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이거 뭐 유튜브에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장례식 영상인데 조금 숙연해지는 좀 영상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서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emories, stories, we're grateful for them. And what a blessing we've had in recent days to have heard so many friends and loved ones. His legacy was using his broad definition of family in its most inclusive sense, bringing together all sorts of people, all sorts of backgrounds, to work together around a cause greater than themselves, to achieve unity of purpose, to serve God and to serve others. It's truly a sad day for all of us. I know Rich meant a lot to everyone in this room. He was truly an extraordinary man. He impacted my life greatly. The Venando family grew up next to the DeVos family, and Rich for me was truly a friend. He was a mentor. He was my second father. I called him Uncle Rich. And along with Dad, he dedicated his life to this business, to Amway, and together they helped build that legacy by helping others achieve their own goals. I appreciate the DeVos family, one of the great American families, for inviting me to reflect on Rich's love of freedom, his belief in the universal value of human freedom, and his recognition of the responsibilities that come with freedom. Rich went around the world, in his words, selling America, promoting free enterprise, personal responsibility, and opportunity for all. And there was no finer salesman for American values than Rich DeVos. His life is a testament to the promise of America and the blessings of freedom. We will miss him, and we will remember his life. And as we do so, we rejoice in his heavenly reunion with Helen and their audience with the Almighty. God bless. There's a part of his legacy that Amway business owners around the world will carry forward. The values and fundamentals that Rich taught and lived by will continue to be taught all over the Amway world. Freedom, family, hope, and reward will continue to be the fundamentals that guide future generations at Amway. I know that our ABOs all over the world and all of us will continue to carry that legacy forward and to help people all over the world. We will miss you every day. We remember you, your stories, and especially your unconditional love for our family. And just like you showed us, we love you unconditionally. 네, 굉장히 이 영상 볼 때마다 굉장히 숙연해지는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치와제이가 우리한테 지금 저는 직원이지만 여기 계신 AV 분들한테 어떤 유산을 남겨줬을까라고 보면 결국에는 우리 비전이 뭐죠?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죠.
그런 비전 줬잖아요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뭔가 기회도 주시고 그리고 돕자고 하고 얘기했는데 이 리치드 보스 창업자님이 저희에게 준 거는 여기 그 덕티 보스 그 아드님이 얘기한 것처럼 조건 없는 사람. 뭔가 이거 조건을 달지 않고 조건 없는 사람을 제공했기 때문에 전 세계 ABO 분들이 지금도 이런 사업계를 가지고 사업계를 전달하고 있고 우리 제품을 전달하는 게 아닌가라고 봤고요. 자, 이런 정신적인 유산뿐만 아니고 그리고 또 육성으로 남은 많은 또 스피치들이 있습니다. 그 스피치를 잠깐 살펴보면 셀링 어메리카 같은 경우는 1960년도 때 이제 리치 디보스 창업자님이 이제 그 이제 미국적인 가치에 대해서 자본주의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연설했던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자유주의 미국 자유주의에 대해서 행정산이라는 사람도 받았었고 아까 그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뭐라고 했죠? 세일즈맨이 아니고 민간대사 역할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결국 가장 미국적인 가치 이를 잘 전달해줬던 이런 민간대사 역할을 했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스피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보여줬던 영상 우리 그 엘리자베스 호의 교훈 트라이 오브 크라이 해보거나 얼거나 있죠. 그래서 아마 리더님들이 막 뭔가를 결단해야 되는데 망설이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한번 해보게끔 내 파트너분들한테 해볼 수 있게끔 하는 이 스피치를 한번 다시 듣는 것도 굉장히 또 많이 리더님들 뭔가 힘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A 컨텐츠에 리처제를 만나다를 보면 거기에 해보거나 울거나 그 스피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조해 보시면 다시 한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 어렸을 때 교훈 아버지가 항상 얘기했죠. 굉장히 불우한 환경이었지만 you can do it. 너는 할 수 있어. 항상 긍정적인 분위기는 긍정적인 행동을 낳고 긍정적인 태도를 낳고 긍정적인 태도는 긍정적인 행동으로 나온다.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는 세 가지 단어에서 3A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제 분위기인 겁니다. 분위기를 한번 긍정적으로 바꿔보고 그러면 또 긍정적인 태도가 바뀌고 긍정적인 태도가 긍정적인 행동을 한다. 아마 리더님들 그룹에서 한번 적용해보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스피치 영상은 A 컨텐츠 리치어제를 만나다 통해서 또 다시 들을 수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네 가지 바람, 4winds라고 해가지고 아마 엘리자베스뿐만 아니고 평소에 이 항해를 빗대서 많이 그런 어떤 스피치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인생을 때로는 순풍이 불 때도 있고 역풍이 불 때도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조금 힘들더라도 지금 역풍이 불다고 생각하고 내가 곧 있으면 또 순풍이 불겠구나. 순풍이 불면 그 각자의 바람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순풍 불 때 다시 커갈 수 있으니까 꼭 이걸 기억하시고 이제 좌절하지 마시고 항상 힘내시라는 의미에서 이 네 가지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치와 제이를 만나다를 통해서 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리치 디보스 창업자님 평소에 이제 월트 디즈니 만든 월트 디즈니를 굉장히 존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서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은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그래요. 세 가지 부류. 첫 번째는 우물에 독약 튀는 사람. 우물이 웨일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우물에다 독약을 치면 마을 사람들이 그 우물 떠나가 세수도 하고 빨래도 하고 물도 마실 텐데 마을 사람 다 죽으라는 얘기네. 그렇잖아요. 우물에 독약을 치는 사람. 뭐 우리 주위에도 아예 없진 않아요. 그냥 무슨 표현이냐면 항상 부정적인 대안은 제시 못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분위기를 흐리거나 뭔가 이러는 사람들. 그래서 우물에 독약 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는 잔디 깎는 사람, 롱포유. 그럼 뭐냐면 미국은 이렇게 잔디가 넓잖아요. 그럼 잔디를 깎아야 돼. 잔디를 깎으려면 뭐 이렇게 기계를 해갖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헤드셋 같은 걸 사잖아요. 그러면 잔디를 깎는 사람은 뭐냐면 세금도 열심히 있네. 그리고 나름대로 법도 잘 지켜. 근데 다른 사람에는 관심 없어. 그냥 나만 하면 돼. 근데 대부분 우리 남이 하기 전에 우리가 다 그랬잖아요,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우리가 하면 되지 뭐 국가가 무슨 일이라고 뭐 무슨 상관이야 뭐 그냥 우리가 하면 되지. 내 입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사람은 아마 이 잔디 깎는 사람들이라고 보고 세 번째 부류는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사람이라고 라이프 인핸서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리치 디보스 창업자님이 딱 무릎을 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래 맞지 세 번째가 바로 우리 ABO지. 우리 ABO는 이런 사람들이야. 왜냐면 우리는 항상 내 파트너들을 지지하고 항상 격려하고 동기부여하고 유쾌해도 할 수 있어.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고 이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나중에 훗날 라이프 인핸서를 인니처럼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 제가 아까 처음에 제 소개할 때 라이프 인리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항상 얘기하세요. 리치로스 창업자님이. 그러면서 본인의 자서전 심플 리치에서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요. 결국 아메이 근간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들, 여기 계신 에이드 분들이라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성공할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을 얘기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무사님들 이게 뭐냐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결은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Be a life in nature, you can do it.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메시지를 남겨주셨어요.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삶을 풍요롭게 되는 사람, 항상 격려하고 동기부여하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항상 긍정 언어를 해라. You can do it. 할 수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라. 두 가지 메시지 주셨는데 아마 여기 계신 리더님들 아마 창업자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한번 또 이제 새 정도가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본사 글로벌 전략도 창업자 정책 다시 재생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창업자 정책 다시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아마 소비자분들도 여기 오셨을 거예요. 소비자분들도 아메이의 오래된 지금 거의 70년 가까이 유지하는 경우 그 근간은 이 뿌리는 창업자 정신이에요. 오늘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 창업자 정신이 굳건하기 때문에 아메이 정말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100주년, 200주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정말 비전이 있고요. 그래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기회로 한번 좀 알아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리에게 아메이 책을 몇 권을 읽은 거예요. 오재현 부장님께 큰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메이를 그렇게 제가 오래 했지만 이 풀스토리로 들은 이런 귀한 시간 오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방학인 게 너무 아쉽고 같이 하지 못한 소비자 파트너가 지금 막 명단 여기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들과 같이 이 마음을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마음을 같이 나눠서 모두가 다 창업자분이 우리에게 리추아 제이가 우리에게 바랬던 그 삶을 풍요로운 삶을 같이 나누고 우리가 모두 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그날로 결단하는 좋은 미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은 You can do it, I can do it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